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시간이죠.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둔화 그리고 봉쇄. 삼각 파고를 넘을 실적주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3대 악재죠.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둔화, 봉쇄 등입니다. 자, 이어서 이런 분위기에서도 실적 호전주는 좋은 실적을 낼 걸로 기대하는데요. 먼저 이담규 캐스터가 증권사에서 분석한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불확실한 증시 상황 속에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역시 실적이다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사가 전망한 1분기 실적이 유망한 업종 그리고 부진한 업종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1분기 실적 유망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하반기에 넷플릭스 외에도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 등 OTT향 오리지널 제작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에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기존 7편에서 20편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심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았습니다. 1분기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과 가파른 편성 확대를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유망 업종도 보겠습니다. 무선통신이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무선통신 업종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1분기 실적이 10년 내 최고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관심주로는 KT를 꼽았습니다. 3사 중에서도 KT의 호실적이 전망되고 2012년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SK텔레콤을 관심주로 제시했는데요. SK텔레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사업인 AI와 메타버스, 구독 부문에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본업인 유무선 통신 사업에서도 올해 5G 가입자 비중이 50%를 넘어선 점이 기대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전망한 1분기 실적 부진한 업종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유틸리티 업종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을 제외하고 모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죠.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적자는 2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발전용 연료의 국제가격 하락은 단기간에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1분기 실적 부진 업종은 바로 증권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분기 증권업종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지정한 리스크와 금리 상승의 부담이 증권업종의 둔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대형 5개사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예상치를 12% 밑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기 실적 유망 업종과 부진 업종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이번에 네. 증권사가 이야기한 1분기 실적 유망 업종 보고 왔는데요. 그래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증권주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시장이 나왔죠.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지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지금도 어떤 거래의 활발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순매수의 어떤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점에서 증권업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단 주목할 그 실적 기업이 있습니다. 뭐 다들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이 PCB 업체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결국은 이번에 그 PCB 업체들인 플립집, BGA라고 하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뭐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스페타시스 이 PCB 업종들에 대한 실적 전망 상당히 올해 1분기에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하나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표적인 게 반도체가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실적이 삼성전자에 대표해서 워낙 좋게 발표됐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편의점주도 실적 상향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보면 편의점주들은 사실상 국내에서 점포 수가 추가 확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포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GA라든가 GS 리테일에 대한 실적을 전망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0% 이상, 영업이익은 무려 40% 이상도 증가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통업체들이 최근에
1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는 점,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실적 선방이 좀 주목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에 힘입어서 매출 증대 효과, 그리고 최근에 차량 판매 가격이 이 친환경차들이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확실히 차량 가격이 인상되면서 비싸지면서 자동차 업체들 매출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온다는 점을 1분기에 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 발표했죠.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 실적입니다. 14조가 넘고 LG는 2조 가까운 그런 놀라운 네. 실적 냈는데 뭐 LG전자는 그나마 조금 상승세 보입니다만 삼성전자 이제야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두 종목의 주가 한번 진단해 주시죠. 우선 삼성전자랑 LG전자 실적에 포인트 줘서 주목할 것. 네. 삼성전자는 결국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중에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의 실적이 나빠서 아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글로벌 환경, 매크로적인 환경이 지금 부담면으로 있다 보니까 좀 붙잡혀 있는 수급의 논리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 때 결국 DDR5의 본격적인 성장 진입 시기가 지금 올해부터거든요. 그 시점 본다면 비수기에서도 이 정도의 선방한 효과, 상당히 큰 실적의 호재를 보여줬다면 2분기, 3분기를 가면서 삼성전자의 성장, 실적 성장의 가치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에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화의 한 대사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건가요? 예, 영화에서 이런 영화도 많이 나 있잖아요. 네. 한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입니다. 형님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가치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답답함, 주가가 빠르게 상승 전개가 못하니까 그 답답함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 가치라든가 기업의 가치 내용 성장성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그 점을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 LG전자가 하나 주목되는 게 LG전자 실적은 이제 좋은데 내용제 특허 수익이 있거든요. 그 특허 수익을 지금 보면 한 5천억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그 사실 하나 아십니까? LG전자는 실적으로 5G나 특히나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특허 1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그래요? 특허 수, 등록건 수를 따지면 현대차 아니겠냐? 글쎄, 예. 예, 예. 아닙니다. LG전자입니다. 오. 제가 이제 작년에 방송 뭐 나가서도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깜짝 놀라셨는데 다들 LG전자의 특허 관련된 거 아무래도 비밀 공개를 못했다. 비밀이다. 그러겠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애플카하고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어떤 합리적인 아.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예.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G전자는 앞으로도 특허 수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주목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여전히 대내외 변수가 상존해 있습니다. 또 4월은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적주 투자가 좀 4월 수익률 높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투자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지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가장 뒤늦게 지금 터닝포인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상 작년 11월 30일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터닝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신저점에서 터닝 반등을 보여주는 건 대다수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저가인데 삼성전자 실적 터닝포인트가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이번 4월 달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달라질 거다. 예. 그러면서 한 가지, 실적 좋은 기업을 어떻게 다 천몇백 개 기업을 다 탐방 가냐. 탐방 안 가셔도 이거 기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4월 달에 그 종목의 시초가를 상회하고 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찾으신다면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2분기 실적 전망도 매우 밝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탄력은 4월 시초가를 빠르게 먼저 선점하고 회복하거나 4월 시초가 위에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 파트너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한 번 정도는 올봉을 보셔야 되겠네요. 네. 이번 4월 달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0 종목 기치 과연 어떤 종목인지 같이 보시죠. 네, BH입니다. 네, 역시 네. 5G 관련주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삼각파고 긴축 얘기 나오고 예. 여전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판매는 정말 좋습니다. 아이폰 좋죠. 판매의 최대 수요주가 BH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BH가 사실 영업이익 부분이 좀 부진했어요. 근데 올해 1분기 추정치가 큰 폭으로 상향되는데 무려 추정치 상향 포인트가 한 24% 정도로 상향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할 것이 뚜렷해서 약 180억에서 19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도
실적도 지금 보시면은 1조 원대 이상, 1조 2천억대의 실적 성장이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아이폰 판매 최대 수혜 주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전장용 FPCB 쪽에서의 사업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쪽에서의 사업을 1,300억이죠. 1,367억에 인수하면서 있어 차량용의 무선 충전 사업 쪽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1위인데 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추가 성장 동력이 돋보일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 이제 벌써 여러분 어느덧 날씨가 더워졌어요. 하반기 여름에 가면 무엇이 튀어나오죠? 상반기에는 갤럭시라면 하반기는 다시 아이폰의 아이폰이. 신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아이폰 신제품에 주목돼서 BH의 성장 동력과 실적 성장은 2분기, 3분기에 갈수록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벌써 4월 달에 시초가를 강하게 건너뛰면서 지금 한 이상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 BH 계속 2분기에 주목될 기업이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